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감격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토 분단의 비극도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야 했던 걸까요? 태평양 전쟁 말기 폐색이 짙어진 일본의 스즈키 수상은 1945년 7월 28일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격파 장교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8월 6일과 9일 두 번에 걸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러자 소련은 일본이 곧 항복할 걸 예상하고 미국에게 요청받은 날짜보다 이틀을 앞당긴 8월 9일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항복시키고 곧바로 한반도로 진격했습니다. 8월 13일에는 나진과 청진, 24일에는 평양까지 점령했습니다. 소련이 한반도를 밀고 내려오자 놀란 미국은 북위 38도선의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자고 8월 15일 제의했고, 소련의 묵시적 동의로 한반도의 남북을 가른 38선이 확정됐습니다.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9월 8일이었습니다. 일본이 만약 7월 28일에 항복했다면 소련은 만주와 한반도에 진격할 수 없었고 한반도도 분단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군은 1941년 1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4년간 싸워 일본을 패망시켰는데 소련은 8일 동안 싸우고 한반도 절반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첫째,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했던 것이고, 둘째는 자기 힘으로 일본군을 몰아내지 못한 상해 임시정부의 무력함이며, 셋째는 소련군이 먼저 북한을 점령한 것입니다. 국내 지식인과 대중들 사이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군이 한반도에 들어오자 유리한 환경 속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앞을 내다보기 어렵던 해방 직후, 남한에서도 먼저 주도권을 잡은 것은 공산주의였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던 공산주의자, 감옥에서 풀려난 공산당원, 해외에서 돌아온 좌익 세력이 경칩을 맞은 풀벌레들처럼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온 박헌영은 8월 20일 서울 명륜동 김혜균의 집에서 자신이 1925년 만들었던 조선공산당의 재건준비위원회를 만들고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라는 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8월 태제로 불리는 이 활동 지침은 민족 분열과 계급 대립을 부추기는 내용이어서 가뜩이나 혼란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에게 매우 위험한 지침이었습니다. 박헌영은 일제가 한반도 철수 직전 여운형과 협상해서 만든 전국적 조직인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을 차츰 장악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9월 6일에는 경기여고 강당에 600여 명의 전국인민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이 자리에서 인공, 즉 조선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했습니다. 9월 8일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미군이 오기 전 미리 정부 수립을 선언해 주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로써 건주는 공산당의 이용만 당한 채 9월 7일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해방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945년 9월 12일, 가랑비가 내리던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시가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경축하는 행사였습니다. 행진은 종로와 을지로, 광화문, 중앙청까지 돈 뒤 오후 4시쯤에야 해산됐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인공, 조선인민공화국이란 것이 만들어졌음을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10월 7일에는 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행정조직이 출범했습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근로자들의 이익을 지켜주고 서민 생활을 급격히 개선시키겠다는 구호에 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박헌영은 국민들이 믿고 따르던 이승만을 간판으로 내세우기 위해 인공주석 취임을 끈질기게 부탁했습니다. 이승만이 끝내 거부하자 박헌영은 그때부터 사사건건 이승만을 비난했습니다. 이승만은 12월 20일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온 세계를 파괴하는 자도 공산당이요, 조선을 파괴하는 자도 공산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사흘 뒤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명의로 이승만을 민족 반역자 및 친일파의 수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8일 미 영소 3국 외상회의에서 한국을 일정 기간 맡아서 다스리겠다는 신탁 통치안이 가결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제의했지만 소련은 신탁 통치를 고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좌익과 우익이 모두 결사반대에 나섰지만 며칠 뒤인 1946년 1월 2일 소련의 지령을 받은 박헌영은 돌연 찬탑, 즉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지령을 받은 공산당은 하룻밤새 찬성을 하고 나섰으니 이때 이미 민족 분열의 신은 싹트고 있었다. 1월 11일 박헌영은 미 군정의 하지 사령관을 찾아가 신탁 통치 반대 집회를 중지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이후 남한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좌우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승만은 누구인가와 여수 14연대 반란편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